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여행. 에콰도르 끼토. 브라질 리우에서 눈물을 머금고 편도 60만 원짜리 비행기를 타서 끼토에 도착했다. 경유까지 했는데 뭐 이리 비싸라고 생각했는데 리우에서 파나마시티까지 7시간, 파나마에서 끼토까지 2시간 걸리니 세상에 저렴한 편이다. 공항에서 시내 숙소까지는 자동차로 40분가량 걸린다. 버스비는 2달러지만 밤에 도착해 막차가 끊겼다. 택시를 합승하려고 배낭 맨 여행자를 탐색하는데 다들 짝을 지어 나왔다. 발빠르게 택시팀을 이룬 모양이었다. 우왕좌왕하다 밤 12시를 달려가면서 공항이 점점 한산해졌다. 비싸더라도 혼자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왔다. 택시가 없었다. 좀 무서워져 아무나 붙잡고 같이 택시 찾을래요? 라고 물었다. 평소라면 밤에 말 걸지 않았을 건장한 30대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을 마중 나올 차가 있다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하얀 수염이 덥수룩한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좀 안심했다. 남자는 에콰도르인으로 미국 휴스턴에 살고 있으며 할아버지는 그의 엑스 장인이었다. 이혼한 아내의 아버지. 아내는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친구야 라고 했다. 그는 에콰도르 태생이지만 키토는 처음이라 같이 관광을 한 후에 등반을 갈 거라고 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수록 귀가 먹먹해졌다. 키토가 해발 2850m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고산을 지겹도록 겪었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거치면서 잊고 있던 고산 증세가 갑자기 나타나 조금 당황했다. 가로등이 많지 않은 시내는 어두웠고 숙소를 찾기 위해 빙글빙글 돌았다. 내가 시내 아무데나 내려줘도 된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찾아주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언덕을 배낭 메고 오르내릴 뻔했으니 정말 다행이었다. 끼또의 구시가지는 몇 개의 광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20분쯤 돌았을까? 홀라라고 쓰인 손바닥만한 숙소 간판을 찾아냈다. X사위와 X장에는 날 내려주고 가볍게 인사한 뒤 떠났다. 주머니에 택시비 20달러를 드릴까 했지만 호의를 다치게 할까봐 만지작거렸다. 좀 더 격하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해 아쉬웠다. 나와 거의 동시에 다른 배낭 여행객이 숙소로 들어왔다. 미국 대학생인데 에콰도르의 열대 밀림인 테나에 6개월간 봉사활동을 왔단다.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 자신에게 섭섭했다. 대학생 때 술만 마시고 연애와 아르바이트만 했다. 그래도 나쁘지 않지만 1년쯤은 아예 다른 짓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솔직히 장기의 봉사활동은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지만 가지 않으니 정작 마음이 없는 게 아닐까? 한밤이라 숙소의 직원은 너희 같은 여행자들이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고 세수도 못한 채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8인실로 내가 누운 2층 침대 2층에는 덩치 큰 성인 남성이 잠들어 있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침대가 삐걱거려 무너질까 두려웠다. 방은 좁아도 거실은 큰 것이 게스트하우스의 트렌드 혹은 본성이랄까. 이곳은 10인용 테이블이 2개나 마련된 거실 겸 주방, 해먹과 테이블이 놓인 테라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여행자들은 테라스의 해먹에서 대마초를 나눠 피웠다. 아침에는 팬케이크와 오트밀, 요구르트 등 메뉴가 꽤 먹음직했는데 키토의 아침 식사가 보통 2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4달러는 비싸게 느껴져 거의 해먹었다.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먹다 한국인 언니도 만났다. 딱 봐도 장기 여행자다. 배낭이 5kg이니 태블릿 PC 1.5kg을 빼면 나머지는 헝겊 조각이나 들고 다니는 듯 했다. 내 배낭 2개는 여전히 20kg이 넘는데. 언니는 한국에 간 지 오래됐네 라며 일본이나 하와이에서 오래 산 경험을 얘기했다. 고추장을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며 맥주를 사주고 커피도 타주었다. 에콰도르 역시 콜롬비아만큼 원두가 싸고 맛있다. 커피 메이커가 없으니 끓는 물에 원두를 넣고 5분 정도 원두가 가라앉길 기다렸다가 컵에 따랐다. 한국에서도 프렌치 프레스가 깨졌을 때 한동안 이렇게 커피를 마셨었다. 꼭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이지만 막상 없어도 산다. 언니는 시티투어 버스도 타지 않고 유명한 마리아상이나 바실리카 대성당, 하다못해 적도 박물관도 가지 않았다. 한 지역에서 몇 달은 머문다니 한참 후에는 갔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본 언니는 하루 종일 게스트하우스에 누워 담배를 피우거나 잠을 잤고 가끔 슈퍼에 나가 야채와 커피를 사왔다.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언니와 나의 여행 의도는 분명히 달랐다. 그 다른 의도가 짐짝이 안가 한 번쯤 묻고 싶었는데 비슷한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싶어 관두었다. 나의 의무감에라도 끼또를 자주 거닐었다. 역시나 물가가 무척 저렴했다. 노점에서 파는 신선한 소곱창을 양껏 먹고 2달러를 냈다.
돈 좀 쓰자는 마음으로 맛있다는 중식당을 찾아 샌프란시스코 광장에 갔지만 3번 연속 문이 잠겨 있었다. 시티투어 버스도 좋았다. 키토는 유럽의 오래된 도시나 페루의 쿠스코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올드시티다. 구시가 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누군가는 10대 문화유산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웠다. 시티투어 버스는 도중에 내리면 1시간 뒤에 오는 다음 편을 딸 수 있다. 언덕 위의 천사상은 멀리서도 아름다웠기에 자세히 보려고 내렸다. 엘 파네시오 언덕에 자리한 청동과 알루미늄 7천 조각으로 만든 마리아상이다. 키토의 성녀로 불리지만 모습이 천사 같아 내 마음대로 천사상이라 불렀다. 약간 등을 굽힌 자세는 마을을 굽어보며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다. 마을 전체가 보호받고 그 안에 나도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잘 만든 예술품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살리는구나. 하루는 적도 박물관에 갔다. 에콰도르란 이름은 적도에서 왔다. 키토의 적도 박물관은 지구의 중심인 위도 0도, 즉 적도의 딱 위치에서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 계란이 서고 세면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물은 회오리가 아니라 직선이다. 적도 박물관은 2곳인데 내가 간 곳은 밑다들 문도라는 으리으리한 건물이 아니라 시골 외갓집 같은 인티난 솔라르 뮤지엄이다. 이곳이 적도에 더 가깝다. 박물관은 적도를 따라 선을 그어 놓았다. 지구의 중심선에서 각양각색의 포즈로 사진을 찍는 것이 관광의 하이라이트다. 창의적인 포즈는 현관에 전시됐는데 그보다 더한 아이디어가 없어 그냥 적도에 엉덩이를 대고 다소곳이 있었다. 적도하면 무척 더운 아열대 기후를 생각했는데 오래 걸어서 땀이 났을 뿐이지 해발 고도가 높고 안데스 산맥의 영향으로 기후가 온화하다. 도시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순하고 차비와 아침 식사도 저렴하니 살기 괜찮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교통 정체가 심하다고 한다. 키토 주민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이를 단점으로 꼽는다. 여행자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을 겪을 일이 없어 몰랐지만 그러고 보면 여행이란 아름다운 면만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후에 에콰도르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몇 개 챙겨왔다. 강혜연 주연의 영화 엘 콘도로 파사에서 에콰도르 밴드로 나왔던 남성은 한국에서 실제로 에콰도르 정통 전역을 하고 있다. 공연 수입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끼또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도 있었다. 끼또에서 한류 카페를 운영했다고 한다. TV에 나온 그들의 카페는 구시가지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현대식 인테리어였다. 아마도 신시가지인 듯했다. 그리고 보면 여행은 또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서핑이 끝나면 해먹에 누워 몬탄 있다.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남부 도시인 과야길까지 8시간 버스를 타고 내려갔다. 많은 이들이 과야길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로 떠나곤 한다. 나도 한국에서 여행 계획을 짤 때 갈라파고스에 별표를 쳤다. 세계의 마지막 남은 동식물의 보고 틸다 스위튼이 설명하는 BBC 다큐멘터리를 본 후 갈라파고스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여행이 4개월에 접어들자 몸과 마음이 지쳤다. 잠을 푹 자고 끼니를 잘 챙겨 먹어도 이상하게 피곤이 풀리지 않았다. 여행 경비도 예산을 넘어버렸다. 브라질 리오에서 에콰도르의 끼또로 넘어오는데 항공권만 60여만 원이 들었고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에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는 비행기 예약이 잘못되어 동양의 항공권까지 날린 터였다. 아, 내 돈. 지금 생각하면 갈라파고스에 무작정 갈 걸 싶지만 당시에는 돈도 마음도 쉬고 싶었다. 그러던 중 몬타니타에 내게 되었다. 몰랐던 여행지를 발견해 현지에서 경로를 바꾸는 것도 꽤 재미나다. 그렇게 과약길에서 비행기가 아닌 버스를 타고 몬타니타로 향했다. 서퍼들의 천국으로. 몬타니타는 서퍼들이 모이는 에콰도르의 바다 마을이다. 여름이 지난 당시는 비수기인 터라 소문만큼 서퍼와 음주가무가 성행하진 않았다. 배낭을 메고 모래사장을 따라 미리 예약한 숙소를 향해 걸었다. 슬리퍼는 모래늪에 빠졌지만 벗자니 발바닥이 뜨거웠다. 땀이 주룩주룩 몸을 적시던 중 해변 끝에 숙소가 나타났다. 부킹닷컴에서 봤을 때는 수영장이 딸린 리조트였는데 실제로는 욕탕이 딸린 조그만 집이었다. 가격이 가격인지라 이 정도면 훌륭했다. 그동안 전전한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하라. 집주인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할아버지였다. 어떻게 부킹닷컴에 등록하셨지? 싶었는데 아마도 아는 젊은이가 대신 등록해준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몸짓과 발짓을 나누던 중 내 발가락을 보니 피부가 크게 벗겨져 있었다. 각질 제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였다. 각질이 모이고 모여 무거우면 떨어지는 것을.
침대가 있는 조그만 방에 짐을 풀었다. 오후에는 현지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왔으나 하루만 묵고 떠나버렸다. 그들은 예약 사이트에서 본 리조트를 기대한 모양이다. 지금도 그곳의 노부모가 그립다. 울럭한 배, 드러난 러닝을 입고 조용히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떠나는 날 일부러 두고 온 침낭을 버스 정류장까지 들고 뛰어오신 할머니. 숙박 중에 일절 간섭하시는 법이 없었다. 이것이 여행자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곳에서 참으로 늘어지게 잡고 야외에서 설치된 부엌에서 요리를 해먹으며 맥주를 마시고 해먹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 막스라는 강아지는 좀 말썽쟁이였다. 나뭇가지에 널어둔 빨래를 찢고 가끔씩 흥분해 내가 테이블 위로 피신했다. 이젠 막스마저 그립다. 서핑은 했다. 몬타니 따위는 서핑을 하러 왔으니까. 한국에서도 서핑이 유행이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양양이 유명한데 힙스터들 기에 눌려 엄두를 못 냈다. 여행에선 못 해본 일을 해볼 수 있다. 이번 여행 중에 기타를 치고 캠핑을 하고 서핑도 했다. 해변 곳곳에는 서핑보트를 대여하는 젊은이들이 천막을 치고 있었다.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문제는 파도였다. 초보에게는 너무 셌다. 서핑을 가르쳐주는 부산 출신 동행은 파도가 더럽더라며 애써 위로했다. 우연히 서핑보드에 몸을 세워 5, 6미터 파도를 탔을 때는 와, 이래서 서핑을 하나보다 싶었다. 그 기분을 다시 느끼려 했지만 파도한테 된통 혼나고 내쳐졌을 뿐이다. 다른 서퍼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아마도 전문 서퍼들은 성수기를 끝내고 떠난 모양이었다. 그때 현지인들이 서핑보드를 들고 나타났다. 현지인의 솜씨는 달랐지만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없었다. 동항의 말처럼 파도가 성나 있는 시즌이어서 웬만해선 별 수 없었나 보다. 해변가에 서핑보드를 눕히고 그 위에 앉아 바다로 지는 노을을 바라봤다. 모래에 꽂아놓은 맥주를 뽑아 들이키며 행복이란, 휴식이란, 삶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봐야지 싶었다. 아름다운 감정이다. 동행과 나는 부산에서 다시 서핑을 타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때 그렇게 살아야겠다란 다짐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도 가끔 부산 동행과 통화하면 이런 얘기를 나눈다. 나중에 늙어서 몬타니 따의 노부부처럼 살 거야. 내가 배 나와도 상관 않고 집을 고치면서 느긋하게 말이지. 나도 언젠가 정원을 갖게 되면 몬타니 따의 그 리조트처럼 야외 부엌을 지을 거야. 슬레이트 아래 조그만 싱크대와 동그란 탁자를 줘야지. 아이들은 대야에서 물놀이를 하고 친구들을 위해 시원한 맥주를 따르고 고기 몇 점을 구워낼 거야. 기둥에는 해먹을 달아서 낮잠도 잘 거야.